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이PD의 픽. 아스파탐 막걸리라고 나가는 손님들 가슴 덜컹 내려앉아. 한국경제신문 7월 13일자 기사 제목이거든요. 뭔 이야기인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WHO가 막걸리에 첨가되는 합성 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의심물질로 지정했잖아요. 이 다음에 이 아스파탐 들어간 거 다들 안 먹겠다. 이 막걸리나 콜라 이런 데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판매가 크게 줄지 않았습니까? 네. 대신 아스파탐을 넣지 않은 막걸리 아니면 음료 이런 것들의 판매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났고요. 이처럼요, 우리 국민들 먹거리에 대해 매우 민감하거든요. 인체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그에 관련된 판매 확 줄어들어 버리죠. 반대로 먹으면 몸에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해당 상품 품절 사태를 빚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나온 뉴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혔어요.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새 지평선을 열었다는 기시다 총리,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강요회의를 열고요, 24일, 그러니까 바로 내일이죠, 오염수 무단 투기를 하겠다라고 결정했다고 발표해버리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흘려보내느냐? 이 바다에 흘려보낼 오염수는요, 하루 최대 500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1년에 365일까지는 아니고요, 290일 이상 방류할 계획이래요. 이렇게 하면 지금 쌓여있는 오염수 다 내보내는데 약 30년 정도 걸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헐. 그런데 이거는요, 지금 쌓여있는 거고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에는요, 하루에도 매일 100톤, 지하수나 이런 게 스며들잖아요. 그래서 100톤의 오염수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0년보다 훨씬 더 40년 아니면 50년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전망하시는 전문가들도 많더라고요. 그 전에 일본이 좀 가라앉았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무튼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오염수 무단 투기 이거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이 반대가 무려 80%가 넘어요. 그런데도 우리 정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이거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학적, 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거 찬성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런데요, 그건 아니래요. 과학적,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거지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건 아니래요.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이게 진짜 우리가 국어를 잘못 배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이 날리면 얘기도 하더니만. 이거는 유체 이탈 화법의 또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정부는 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 실제 계획과 다르게 방류를 진행하면 즉각 중단 요청을 하겠대요. 중단시키는 게 아니라 중단 요청을 한대요. 만약에 이렇게 중단 요청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무슨 요청을 해? 다 너희들이 허락해줬잖아 하면서 거부하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정부의 이런 모호한 태도와는 달리 중국, 러시아 뿐만 아니라 태평양의 여러 국가들이 일본을 향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중국은 벌써 이 대사를 조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환경 관련 단체도 지금 뿔이 엄청났는데 이 대표적인 환경 단체죠, 그린피스,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성명이 가슴을 후벼 파요. 왜냐면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발표를 강도 높게 비판한다 라면서 그 다음에 한 문장을 더 붙였거든요. 뭐냐면요, 오염수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방조행위를 했다 라고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이게 뭔 얘기겠습니까? 오염수를 무단 투기한 일본도 나쁜 놈들이지만 이를 방조한 한국 정부도 똑같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전 세계를 향해 우리도 고개를 못 들 그런 위기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오염수 무단 투기에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사항, 정치, 외교, 사회적 이야기 한번 하면 진짜 밤새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길어지니 여기서 이만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경불진 취지에 맞게 경제적인 영향, 주로 악영향이겠죠. 이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에 앞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전 세계 나라들 중 1인당 수산물 소비 1위 국가 어디일까요? 아, 중국인가요? 한국인가요? 뭐 중국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무래도 지금 문제를 일으킨 섬나라 일본. 일본 사람들 해산물 되게 좋아한다라고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런데요. 유엔 식량농업기구 그리고 세계 수산 양식 현황 이 통계를 보니까요. 놀랍게도요. 일본은 1인당 연간 50.2kg의 수산물을 소비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수치는요, 세계 4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일본보다 수산물을 더 먹는 나라가 두 곳이나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세계 1, 2위는 어느 나라일까요? 일단요, 연어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있죠. 노르웨이? 그렇죠. 그 노르웨이가요, 1인당 연간 53.3kg의 수산물을 먹는데요. 그런데 이게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1위는 어디냐? 1인당 연간 58.4kg이나 먹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수산물 소비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의외인데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이 덕분에요.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단백질을 어디서 가장 많이 공급받느냐? 보통 육류를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수산물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공급받는 1위라고 합니다. 수산물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단백질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요. 사실 우리 식단을 보면요. 참치 통조림 아니면 고등어구이, 제가 좋아하는 뭐 삼치구이 아니면 갈치조림 뭐 이런 해산물들이 많이 올라오죠. 뭐 이런 게 매일같이 올라올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멸치나 김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리고 해조류도 많이 먹고요. 생일에는 미역국도 끓여 먹죠. 그리고 박필이나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먹을 땐 해물파전 이거 빠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니 수산물, 해산물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 국민들 수산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이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이거에 대한 민감도도 거의 전 세계적이죠. 따라서 일본 오염수 방류 걱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오염수 방류로 우리 국민들 이거 수산물 아무래도 안전성 걱정이 된다.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경제적 피해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뭐, 당장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산업계가 관련된 전망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했던 때가 2011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하도 캐니까 결국 시인을 해버렸잖아. 이게 2013년이었거든요. 이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2011년, 2013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때요. 노량진 수산시장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다 파리만 날리고 있었거든요. 오는 손님이 없어. 동네 횟집들 죄다 문 닫았죠. 통계를 보니까요. 이 당시 2011년, 2013년 국내 수산물 소비가요. 대략 40%나 감소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원전 사고가 났고 오염수가 유출됐고 이때였잖아요. 근데 대놓고 방류하겠다? 그것도 무단으로? 이러면 감소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수산업계는요. 국내 수산물 생산액이 연간 9조 2,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 소비가 최소 50% 정도는 감소할 것이다. 라고 가정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내 수산업계의 피해는 4조 5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던데 그런데요. 이거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더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는 24일 이후 기존에도 벌써 수산물 소비가 많이 줄었는데 소비는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요. 최근 여론조사도요. 수산물 소비가 대폭 앞으로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시민 모임이요. 지난 4월에 조사한 내용이 있어요.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이 발표된 후 소비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무려 91.2%, 이건 거의 100%에 가깝잖아요. 수산물 앞으로 소비량을 줄이겠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4월이었잖아요.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인데도 이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실제 수산물 소비를 이미 줄였다라는 응답자는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아세요? 이때도 벌써 63.2%예요. 그러면 실제 방류가 시작되는 24일 이후로는 거의 90% 가까이가 수산물 소비 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 이게 우픈 우스갯소리도 나오더라고요. 뭐냐? 전복이 전복됐대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수산물 중에 비싼 수산물에 속하는 게 전복 아닙니까? 네. 근데 전복 가격이 소위 똥값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여기에 통계에 따르면요. 전복 중품 1kg의 도매 가격이요. 최근에 얼마냐? 평균 29,68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년 전과 비교하면 14.7%가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매 가격은 이것보다 더 떨어졌대요. 근데 전복이 이렇게 전복됐는데 다른 수산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산물 가격이 죄다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바닷가 놀러 가신 분들 보통 회 한 접시 정도는 먹고 오잖아요. 네. 그런데 요번 휴가철에는 바닷가 인근에 횟집 그리고 수산시장 사람 보기가 드물다고 합니다. 매출이 팍팍 떨어지는데 얼마나 감소했느냐? 코로나가 한창일 때보다도 절반으로 줄었다. 코로나일 때도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그때보다도 절반이 줄었다. 라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큰 걱정을 하시는 수산업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요. 곧 추석이잖아요. 근데 추석엔 가까운 지인들에게 추석 선물 한두 개씩은 보내잖아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추석을 앞두고 이런 오염수 방류라는 날벼락이 떨어졌으니 추석 선물 세트에서 인기 있었던 굴비 같은 거, 해산물 세트 같은 거, 전복 세트 같은 거,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 보내면 오히려 욕 듣지 않을까요? 이런 걸 용산으로 보내야죠. 아, 용산으로요. 진짜 그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추석 선물 지금 막 구매하려고 리스트 찾아볼 텐데 이 굴비 세트, 전복 세트 다 빠진다는 겁니다. 게다가 추석 차례상에도 보통 조기나 이런 생선, 수산물 올리잖아요. 근데 올해 차례상부터는 이런 거 빼고 올리는 집이 많지 않을까요? 조상님들 이거 드셨다가 큰일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차례 끝나면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일본 아사히 신문의 이 보도 다들 듣고 진짜 해도 너무한다라는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뭐냐면 윤석열 정권과 여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당이에요. 국내힘 얘기겠죠. 여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아사히 신문이 며칠 전 이런 보도를 했잖아요. 물론 우리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이 기사를 쓴 아사히 신문을 향해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된 기사면 정정 조치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추석 앞두고. 그러니 수산업 관계자들 추석 앞두고 차례상을 이 용산에서 걷어찬 거 아니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화가 진짜 머리끝까지 나 있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올해 수산물 정부 비축 예산 이게 1,750억 원 정도 된대요. 그리고 민간 수매 지원 예산이 1,15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산물 소비 쿠폰 발행 예산이 640억 원. 이거 다 합쳐보니까요. 3,540억 원 정도.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요걸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의한 이 수산업 관계자들의 피해를 복구해주겠다는 거예요. 3,540억 원 가지고요. 이게, 이 재원을 바탕으로 수산물 소비 감소로 가격이 급락하면 정부 비축과 민간 수배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안정화하겠다. 정부가 얼마나 이걸 많이 살 수 있을까요? 겨우 3,540억 원 가지고요. 게다가 예. 앞서 수사업 관계자들이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적게 잡아도 4조 5천억 원 이상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3,540억 원 가지고 피해를 막을 수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먹는 것만 피해가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지역 관광, 그 외에 지역 경제, 다 악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관광 지역 경제 이 악영향도 지금 계속 조사가 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지난해 실시한 연구 용역 여기 보니까요.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제주도 수산물 소비 지출이 연간 여기서만도 4,483억 원이 감소한대요. 그리고 관광 소비 지출은 연평균 29%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이게 끝이 아니죠. 이 물가도 요즘 다시 들썩인다. 뭐 전기료도 올라가고 뭐 여러 가지 영향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오염수 방류가 물가에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이게 웬 그런가 봤더니만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이걸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설명이 있어요. 수산물과 같은 식품은 소비에 있어 육류 등 다른 식품과의 대체 효과가 강하다.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이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이거 걱정되면 수산물 안 먹고 대신 육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류를 많이 먹게 되면 육류 가격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그리고 치킨 가격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수산물 소비가 육류 소비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이 많은 수산물 소비가 육류 소비로 다 돌아서면 육류 가격 더 올라가서 진짜 소고기 우리가 진짜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회 맛을 너무나 그리워하는 분들은 민물회를 또 많이 찾게 되면서 물고기 가격도 급등하겠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죠. 따라서 이 보고서를 발표했던 입법조사처는 이런 주장을 해요. 이게 호소입니다. 주장이 아니라.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좀 만들어 달라. 왜냐? 특별법을 만들어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수산업과 수산물 관련 산업, 그리고 관광, 소상공인 이런 지역 경제를 지금이라도 지원해야 한다. 라고 호소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끝이 아니죠. 왜냐? 피해가 여기서 끝이지 않거든요. 원인을 제공한 사고를 친 일본인에게 받은 피해 우리 국민들도 받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산물 관광업은 물론 해산물을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의 입맛 앞으로 바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정신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저는 삼치구이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못 먹게 되잖아요. 이런 정신적 피해까지 일본에게 다 배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피해까지 다 합치면 수십, 수백조 원은 좋게 넘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또 신기한 걸 합니다. 뭐냐면요. 한겨레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대통령실 예산으로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거 틀다 보면 이상한 얘기 나오죠.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게 우리나라 아나운서가 우리나라 말로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화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데 대통령실 예산 3,800만 원이나 집행했다고 합니다. 용산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거 만약 광고를 만들려면 일본 정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거 용역받았습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통받았나요? 그렇게 안전하고 과학적이면 대통령실 전용 식수로 쓰지.
그러니까요. 지금도 일본 내에서는 많은 일본인들이 그거 공업용수 쓰던가 아니면 목욕용수로라도 써라. 일본 총리실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대통령실 예산까지 써가면서 일본 오염수가 안전하다. 우리 혈세 써가면서 이거를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어제 저녁 먹다가 우리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고등어구이 못 먹어요? 이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난감했습니다. 아, 그럼 당분간 노르웨이산만 먹어라 그러시죠? 이 노르웨이도 이게 바다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노르웨이산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죠. 우리 정부의 방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린피스가 지적했잖아요. 이 우리 정부의 방조 때문에 입맛까지 바꿔야 하는 우리 국민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배상. 이거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예. 보통 인류 역사에서 최악의 인물이 누구냐? 뭐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를 꼽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기시다. 그리고 이를 방조한 윤석열 대통령 충분히 그 후보군으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